자,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과 답변 많이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보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9,400호 또는 사전청약 총 32,200호를 확정을 했습니다. 자, 7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공급을 하는 거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전청약 제도는 본청약 한 1, 2년 전에, 그러니까 원래 예정은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에 본청약을 예정돼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무주택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서 조금 더 한 2년 정도 땡겨서 좀 불안한 어떤 그런 심정을 갖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이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건데, 자, 지금 지구 지정이 됐고 지구 계획 승인이 됐고 이제 사전청약 단계인데 사업 승인이 되고요, 주택이 착공이 되고 이제 본청약에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3기 신도시 청약 일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여러 개의 어떤 단지를 묶고 일괄 공고하며 주택 규모, 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가, 계약금액, 본 청약 시기 등이 이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3기 신도시의 위치들이 이제 나오는데 좀 보겠습니다. 이제 뭐 많은 분들 기다리는 곳이 남양주 왕숙 1지구, 2지구가 있고요. 하남 교산이 있고 고양 창릉이 있고 인천 계양지구가 있고 부천 대장지구가 있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아주 입지가 좋은 위례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자,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지역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역들이 있는데 자,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인천 1차 7월에 이 사전청약 할 지역들이 인천 계양지구가 1,100가구고요. 이 지금 가로 안에 있는 게 신혼 희망타운입니다. 이게 이제 300가구고, 남양주 진접 2지구가 1,600가구인데 신혼 희망타운이 400가구, 성남 복정 1위 1,000가구인데 신혼 희망타운이 400가구, 우왕청계 2지구가 300가구인데 신혼 희망타운이 300가구, 위례 400가구고 신혼 희망타운이 400가구, 남양주 왕숙 2지구가 1,400가구, 성남 신촌은 300가구고요. 성남 낙생은 900가구. 자, 신혼희망타운은 가로 안에 있는 게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성남 복정 2지구 600가구, 의정부 우정 1,000가구, 군포 대함이 1,000가구, 의왕 오람 800가구, 수원 당수 500가구, 부천 온종 400가구, 인천 검단. 야, 이게 지금 2차는 이제 10월달인데 지금 2차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위례까지가 1차고요. 2차는 10월달이고, 인천 검단이 1,200가구, 파주 운정 3지구가 1,200가구고, 자, 3차가 이제 11월달인데 하남 교산이 1,000가구, 시흥 하중이 700가구, 양주 회천이 800가구, 과천 주암이 1,500가구. 자, 4차는 이제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남양주 왕숙이 2,300가구, 부천 대장이 1,900가구, 고양 창릉이 1,700가구, 부천 역곡이 900가구, 시흥 거모가 1,300가구, 안산 장상 1,000가구, 안산 신길 2지구 1,400가구, 동작구 수방사 200가구, 구리 갈매 역세권 1,100가구, 고양 장항이 800가구. 자, 본인들께서 이 사전청약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 일정이 언제인지 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들이 이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설명하는 것은 방금 거기 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아까 그 표를 보시고요. 이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4,000가구를 포함하였으며, 신혼희망타운의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14,000가구를 포함하였으며
이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 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자,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죠. 모집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1년 이내에.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앞으로 이 결혼을 계획이 있는 분이겠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 세대 구성원도 포함이 됩니다. 이 신혼희망타운에. 자,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 이 지금 가구 소득하고 해당 지역의 연속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가점제를 가지고 우선 공급하며 1단계 낙첨자, 자 1단계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자녀자 대상으로 가점제, 미성년자 수, 무주택 기간으로 해서 낙첨자에 대해서는 공급한다. 그러니까 처음 가점제는 이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 2년 이내 분들은 가구 소득이라든지 해당 지역의 연속 거주기, 그러니까 이 소득이나 이런 내용도 또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도 포함하고요. 자,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접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 설계가 적용이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이거 뭐 발표를 했었죠. 예. 자, 이제 뭐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만 이 사전청약제에 대한 고지 요건을 많이 물어보는데 사전청약을 하는 그 당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면 됩니다. 네, 지금 잠깐 읽는 동안에 지금 댓글이 좀 들어왔는데, 자, 그레이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이클로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 소나무숲 사전청약은 7월부터인데 7월에 떨어져도 계속 도전할 수 있나요?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허봉상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만이죠. 민영은 아니죠.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위주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바뀐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공분양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고의 인생님, 사전청약도 통장 금액 순 컷인가요?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네. 허봉상님, 예, 신혼 1년 차에 자녀 1명 있고 무주택자면 신혼 특권 확률이 좀 있을까? 자, 이런 내용들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자,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는 수익 공유형. 수익 공유형.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LTV를 최대 70% 돈을 많이 불려주면서, 예, 수익 공유형이면 집값이 올랐을 때 공유한다는 얘기였죠. 수익 쉐어한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자, 연 1.3%의 고정금리 조건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러면은 사전청약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 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자,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거죠. 자, 공공주택 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 호수, 모집 세대 수와 계략적 설계 도면, 주택 공급 면적, 추정 분양가, 사전청약 신청 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 장소, 당첨자 선정 방법, 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 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 사업자는 이런 내용들을 다 공고를 한다는 겁니다. 신청 자격과 입주 예정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제도와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그 사전청약 현재는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거기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 예전에서도 미리 통보를 했었죠. 이런 내용들은.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 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대별 평면도가 대략적인 건 나오겠지만 확정된 건 나오지 않고 확정된 분양 가격도 없이 사전청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지구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 건설적 우선 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첨자가 취소된다. 사전 당첨이 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을 하거나 분양받거나, 예, 의무 거주 기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사전 청약 당시에는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본 청약 때까지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러면 취소된다는 거죠. 사전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 가능하다. 사전 청약이 계양지구에서 됐어요. 근데 본 청약에는 하남 교산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 청약 신청,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전 청약 신청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약자의 지위로 입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금 등도 불필요. 별도의 사전 청약에서는 계약금이 불필요하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사전 청약 신청을 제한한다. 자, 그러면은 많이 하는 질문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이 Q&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사전 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 답변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은 뭐 지금 7월 달에 하는 거, 10월 달에 하는 거 다 할 수는 없어요. 딱 한 군데만 할 수 있고, 대신에 본 청약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여기 나오죠. 신청,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이 됐는데 본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 청약에 한 것은 다시 그쪽으로 갈 수는 없다. 예. 사전 청약 당첨자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 거주 기간 요건, 무주택 요건 유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본 청약 당첨 때까지, 사전 청약이 되고 나서 본 청약 당첨 때까지 그대로 거기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 무주택 요건은, 그러니까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분양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 청약 입주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 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는 이제 사전 청약은 공공 분양을 위주로 한다고 했고, 또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할 것이고, 자, 이게 이제 시세의 80% 미만이면은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인가 그렇죠? 80에서 100%의 그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 3년 거주 기간. 즉, 의무 거주 기간, 네, 늘 지켜야 된다. 바로 입주를 해야 되죠? 입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6개월 이내인가 3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는 그 요건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아마 3개월이 맞을 것 같은데, 입주하고 나서 3개월 이내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전월세 금지법이나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이제 전세 놓고 해서 그 어떤 비용을 다 뽑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의무 거주 요건을, 만든 거죠. 자, 사전 청약 시 소득 요건 등이 충족되었으나 본 청약 시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 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 사전 청약 때는 소득 요건 충족이 됐어요. 근데 본 청약 때, 내가 더 일을 잘해가지고 연봉이 많아졌어. 그러면 이게 이제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 때만 조건이 충족하면 본 청약 때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전 청약 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요? 네.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예상되는 본 청약 예정 시기와 입주 예정 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 조건, 주택 규모, 세대수, 추정 분양 가격, 계약 설계도 등의 주택 정보 함께 안내된다. 그러니까 이제 7월달, 10월달, 11월달 지금 다 예정돼 있는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그 지역들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예상되는 본 청약 예정 시기. 자, 본 청약이 2023년 7월이다, 8월이다. 이게 이제 예정 시기가 나오고, 입주 예정 시점 2026년 몇 월달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지 조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하남 교산지구 중에 뭐 몇 다시 몇 블럭 그거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택 규모 뭐 1000가구다 먼저 하는 게 뭐 2000가구다 세대수 추정 분양 가격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분양 가격이라는 거를 입주자 모집 그러니까 사전 청약 때 뭐 입주자 모집 공고 때 그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 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 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 확정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본 청약 때 투기과열지구나 뭐 청약과열지구 이런 지역은 2년 거주 조건이 있다. 근데 사전 청약 바로 전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본 청약은 1년 뒤에 했어. 그럼 2년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전 청약 때만 조건을 충족하면 본 청약 때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를 가거나 뭐 하지 않은 이상. 다만 주택 건설 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 기간, 거주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청약과열지구나 이거는 2년 거주 요건이고 또 기타는 뭐 다른 지역들은 또 1년 거주 요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입주자 모집 공고 그걸 보라는 거죠. 자, 여기 나옵니다. 이제 대략적인 거는. 자, 이런 내용들이죠. 대규모 택지 개발. 이게 이제 20만 제곱미터 이상. 기본 조건은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 기간. 이게 이제 나오죠. 주택 건설 지역이 서울, 인천이다 그러면 투기 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 공급,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우선 공급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건설 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투기 과열 지역은 2년 이상. 아니면은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 공급을 하고 이 경기도 6개월에게 20%, 수도권에게 50%. 네, 이 거주 요건은 투기과열지역은 2년이다. 그 외에는 1년이다. 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전 청약 자격을 본 청약과 동일 적용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 사전 청약 조건을 본 청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과도한 게 아닌가? 사전 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 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 때만 소득 요건이 됐던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면 다만 거주 요건은 사전 청약 당시에 이사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청약과 상관없이 사전 청약이 통과되면 본 청약 때는 그대로 다 통과되는 걸로 한다. 다만 청약 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여기 나오죠. 본 청약까지 거주 기간 충족을 필요하다. 이게 이제 나옵니다. 사전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그러니까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에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전 청약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본 청약에 가서 최종 입주 여부가 이제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전 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안정이 됩니다. 사전 청약을 왜 하느냐? 뭐 그 얘기입니다. 사전 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됐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네. 사전 청약에서 1, 2년 정도면 본 청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전 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 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할 수 있다. 상기 신도시의 경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약 알림이 일적 서비스 신청하시면 공고일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다. 자, 상기 신도시 준비하시는 분은 여기 사이트에서 청약 일정 알림을 신청 받으시면 본인한테 원하는 지역에 알람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입주자 신청이고, 자, 요게 있습니다. 공공분야 입주자 선정 기준. 특별 공급에 노부모 부양, 다자녀, 유공자, 뭐 이런 자격들이 있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자,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5%, 일반 공급 15%,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들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신혼희망탐 입주 자격 선정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자, 소득, 이 모든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입주자 선정 방식도 이렇게 다 가구 소득, 납입 횟수, 연속 거주 기간, 이게 다 나옵니다. 미성년자 수에 따라서 점수,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 자, 이런 걸 좀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사전 청약 하시는데 꼭 숙지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확정에 대해 말씀드렸고, Q&A로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나중에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로 라이브는 여기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방송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저의 실시간 방송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매주 목요일 낮 12시에 장한식 이사의 라이브 상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